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명절 추석이네요. 예, 추석도 이제 다 지나간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다 좋은 시간 보냈을 줄로 믿고, 이 시원한 가을, 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가을, 내년에나 오겠죠? 이것을 많이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 갔었는데, 온통 한글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영어로 가득 찬 안내판 표지 등 이런 것을 보고 심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에서는 남쪽 말을 잡탕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까지 변했나, 이런 심한 우려를 금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법으로도 이게 한국말이라도 같이 가로로 병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법제화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저는 상당히 그동안 이렇게 반미 성향을 가지고 미국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많이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미국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면서, 나는 이건 40년 전부터 공부를 했던 거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87년, 그때가 이제 정점인데, 40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그때 미국 항복모함이 온다 얘기 들었고, 광주 사람들을 좋아했죠. 우리를 구원을 해주러 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네, 그렇죠. 예? 진압자들, 전두환, 패거리들 편들어 주러 왔다 이겁니다. 예? 항공모함이 출연하는 걸. 그래서 이제 광주 사람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방공 웅변대회 투사로 나서서 열심히 방공 웅변 투사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미국을 알게 된 배경은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더 나아가 87년 민주화 항쟁이 또 계속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죠. 네. 그때는 전두환 물러가라, 호헌 철폐, 전두환이 계속 기존 법률을 가지고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 개헌 이런 중심으로 하던 차에, 제가 수원 서둔동 지점에 근무를 했을 텐데, 그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김세진 열사가 서울 신림동 노타리에서 이재호라는 학생과 같이 분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다음에 교수님이 오셨길래 그 학생 왜 죽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죽었는가 했더니, 여름방학 때 전방에 입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입소 훈련을 2달 하면은 2달 이제 군인 복무 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가는데, 자기는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가지 말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군은 미군 그 자체다. 미군의 통제를 받고 미군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어떻게 해서 한국군이냐. 나는 그런 한국군 아닌 미군에게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 많이 선동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옥상으로 가서 신호를 띄얹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보다 한참 10년 후배인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프랑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사는 출입을 금함, 딱 써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농협은 농민들 피 빨아먹는다고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격지심에 찔려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원장, 나 면담 좀 하자고. 감기 환자 이렇게 치료하면서 내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책도 주고 뭐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독립군들, 일본군들이 목을 자르는 장면, 또 그런 것들이, 이게 말로만 듣던 것들이 사진으로 보고, 또 광주 항쟁 피 흘린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책도 소개해 주는데, 말지라고 있었어요. 말지 이런 거 막 보면서 점차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내가 국가보안법을 수사받을 때도 물어보더라고. 아니, 멀쩡한 모범적인 농협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을 갖게 됐느냐, 북을 편향하는 친북적인 사상을 갖게 됐느냐고 꼬치꼬치 해물어요.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내가. 아까 말한 얘기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태백산맥이라는 그 책이, 그걸 보고 많이 이렇게 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했죠. 태백산맥에서는 좌우익 말을 다 풀어놨어요. 조정래 작가가 현장 답사할 때 몽둥이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에는 지리산 주변에는 그 당시에 빨치산 투쟁하던 사람들하고 또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해갖고 지금까지도 앙숙이에요. 서로 혼인을 안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좌우익 말을 다 풀어놓은 게 태백산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못 듣던 그 좌익들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익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듣는 얘기고 좌익들의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게 무슨 뭐라고 하는지 듣고 이제 이게 거기에 상은 이제 다른 책들도 보고 뭐 지리산도 보고 노다지 이런 뭐 드라마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 드라마 이런 걸 보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진보 지식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거에 분노를 했죠? 한국 노동자들이 강제로 구금됐죠? 그렇죠. 수갑 채우고. 너무 이건 황당한 거 아닙니다. 황당한 건이죠. 미국의 그 현대 배터리 공장을 기술자들을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인들 오라고 해놓고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 10일 이상 잡혔나요? 구금했는데 그것을 뭐 이게 신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갑도 묶어놓고 대소변도 참 보기 힘들고 그냥 아주 그 망신을 당하고 참 인권적으로 아주 가진 망신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트럼프가 또 요즘에는 $3,500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라. 이건 완전 명령이야, 명령. 협상이 아니라 이건 너 투자 안 하면 아주 아적을 낼 거야. 그래갖고 뭐 관세율을 갖다가 지금 15%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명확한 구두로만 이런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장 많이 때려 맞은 나라가 그 캐나다더구만. 캐나다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60%까지 맞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50% 뭐 이런 식으로 때리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관세를 막고 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이게 다 비교 분석을 하는데 낫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3,500을 투자를 하면은 또 현금으로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50대 50으로 나누고 나중에 $3,500를 회수할 때 너네는 10%만 가져가라. $350억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걸 수용하는 순간 바로 IMF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한 보이고가 4,113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가진 뭐 유가증권 형태로도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현금을 어떻게 내놓아 그거든. 할 수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갖고 이제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막 마른 수건 짜내듯이 막 쫙쫙 짜내가지고 어떻게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군 기지도 평택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도 우리가 사겠다. 말을 꺼내면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죠. 이재명이가 거기에 화답할까봐 가슴을 졸였다고. 근데 이재명이가 요즘 좀 제대로 말을 했어요. BBC 인터뷰 이런 데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 그렇게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했다가는 나는 탄핵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아주 현명하게 직접 얘기를 못하고 다른 서방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그럼 나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땅을 팔으면 뭡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땅을 절대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군 기지가 아주 좋대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도 평택 기지는 아주 훌륭하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대요. 근데 이것은 그걸 누가 지었느냐? 한국 돈으로 지고 한국 사람들이 다 지은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같이 이렇게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진보 유튜브 지식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한결같이 그 소리를 하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